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책이 뭐죠? 네,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론. 네. 이게 한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도 너무 이 밀이 너무 깨어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는 그 사고가 이렇게까지 깨일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읽어도 너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네네네. 그래서 이게 고전이 된 거겠죠. 네, 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인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의 엄청 큰 틀을 그렇죠. 만든 책 중 예, 하나니까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밀 와이프 이름이 뭐죠? 그 와이프가 이제 계속 감수를 해줬나요? 아, 네네. 네, 다른 책들을 미리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해리엇 테일러라는 네네. 이제 밀의 아내인데 밀이 항상 이렇게 글을 쓰면 아내가 감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아내가 감수를 못한 네네네. 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글이 좀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다른 책 읽어보셨어요? 딱히 따로 안 읽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번잡스럽다는 느낌은 못 들었거든요. 그 다른 걸 읽어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읽고 다른 걸 읽으니까 훨씬 그 문장이 아내가 감수한 그 책들은 훨씬 문장이 정돈돼 있고 깔끔하다고 해서 읽기가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했던 말을 굉장히 또 하면서 늘리는 식의 네네네네. 글이 좀 있잖아요. 전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되게 짧아요. 실제로.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길게 문장을 써놨다는 느낌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예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빗대서 설명을 자기의 이제 근거를 네네네. 대는 거죠. 자기 주장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두 번째 읽으니까 이제 요지만 눈에 네네네. 들어오고 이제 스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었고.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유익한 책. 고전이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난 이거다 생각해놓고 왜냐하면만 난 수십 장 수백 장 그렇죠. 예, 예. 늘려서 결국 그 하나인데 근데 그 그죠? 이유를 예. 얼마나 잘 설명해서 예. 사람들이 납득을 하면 고전이고 맞아. 납득 못하면 예. 괴작. 예. 근데 여기서도 미리 주장하기를 그 자기가 말한 주장에 어떤 신빙성이 있으려면 네. 그러니까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근거 생각의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밀도 딱 이 책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근거를 네. 정말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게 더 특히 생각이 나세요? 좋았던 부분은 글쎄 우리가 지금 이게 미리 주장하는 뭐 개별성, 개인의 개별성이나 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범위 네네. 그리고 뭐 독창성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정말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주창을 하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맞다 이런 게 인간다움이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뭐 부분 있으세요? 아니,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냥 자유가 뭘까에 대해서 그냥 자유라는 의미 자체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밀도 그렇고 자유랑 방임을 좀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라는 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네.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여기서 되게 토론을 강조를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토론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대해 자기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 비판을 받거나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계속 부딪혀서 그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거를. 근데 이러면서 이제 비판과 회의를 두려워한다면 어떤 진리라도 헛된 독단적 구호로 전락하고 만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자유론의 출발점이자 결론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 뭐 토론이나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중요성을 너무 잘 알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 저는 엄청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대방도 진리가 아니고 나도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나은 걸 찾으려면 서로 싸워야 되니까 싸워가면서 누가 더 맞는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맞는 답을 찾아가려면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좋게만 가려고 그렇죠. 하는 저도 정말 싫어하는 게 다 좋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아닌 건 아닌 거지. 얘기해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뭘 던졌든 다 좋다는 사람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조금 아닌 거라도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이런 문제점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이라도 문제점을 생각 고려해서 가는 것과 그냥 좋다 해서 가면 맞아. 나중에 가면 그 문제가 꼭 언젠가 터지거든요. 예, 예. 그 여기서도 네, 그래서 뭔가 토론이 진리를 중요하죠. 얻기 위해서는 양극단의 의견을 네네. 무조건 다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공유를 해서 다 그걸 그러니까 살펴본 다음에 진리를 이제 네네.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악을 대변하는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네. 의견이라도 우리는 비판하거나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까 토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되게 건전한 토론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예전에 TV에서 대학 토론 배틀 이런 거 많이 토론 배틀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네. 근데 거기는 무조건 찬반을 네.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돼. 논리적으로 합당화를 시켜서 이기는 팀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네네네. 우승 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구조였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토의일 수도 있고 토론은 어쨌든 네. 이렇게 다른 의견이 이렇게 붙이는 과정인데 토의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토론의 형식은 맞는데 그게 그 대학생들이 토론 배틀에 나왔을 땐 어느 정도 그 나온 학생들은 지성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중요한 건 이제 말빨 논리가 있어야 네네네. 된다는 건데 그 논리라는 게 사실 찬반이라는 게 뭐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든 이기기 위해서는 한쪽 의견을 내가 반대이더라도 뭐 반대 의견을 네네. 할 수 없으면 찬성에 서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억지로 찾아가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토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TV에서 하는 거는 이 정말 나쁜 토론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사고를 확정하는 게 정말 토론인데 이거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논리를 찾는 듯한 사실 그런 토론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꼬리 잡기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것도 그때도 토론 배틀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그냥 에너지 소모적인 토론이 아닌가. 말싸움에 불과한 논리 찾기에 불과한 진정한 토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재밌게는 봤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방식의 토론은 남을 이기기 위한 토론은 정말 별로 좋지 않은 토론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토론 같은 경우는 그 이기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걸 찾아가는 거지 그렇게 싸우는 건 그 싸움이죠. 맞아. 토론이라고 네. 그냥 말만 그렇게 맞아요. 한 거지 저 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그런 걸 엄청 보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이 타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네네네. 것과 동시에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네네.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 토론의 배틀이라는 걸 붙이면서 우리나라 정말 이게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토론까지 이렇게 배틀을 시켜가면서 대학생들한테 이겨라 상금 줄게 이런 건 정말 얹잖아요. 그래도 미리 보면 인간 자유행동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의식 맞아요. 영역에서 네. 자유, 취향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단결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그 의식 영역에서 보면 자유, 양심하고 사상과 감정하고 의견 표출, 출판의 자유 이런 거 자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출판의 자유가 딱 나오길래 네네.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출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사회의 이런 부조리함을 출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출판의 자유라는 게 또 악용이 되면 되게 위험한 게 저는 출판의 맞아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부분에서 또 자유에 네네. 미리 말하는 자유에 또 이게 안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출판의 자유, 내 출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누구든지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출판이 뭔가가 되었을 때 그 출판물 그런 텍스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은 또 무시 못하는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뭐 문학도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읽었을 때 욕이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정말 트렌디하다고 해서 사서 읽어봤고 뭐 디자인 이뻐서 사서 읽어봤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지 출판사들 미쳤나 할 정도로 아니 베스트셀러가 사실 뭐
어느 정도 출판사들이 네, 밀어주는 네. 것이 있겠지만 그건 뭐 다들 아는 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의 것을 좀 밀어서 하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어. 그거에 저희들 장난치는 거니까. 근데 정말 되도 안 하는 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되게 의존을 한단 네, 말이죠. 네, 맞아요. 그 기준으로 책을 많이 골라요, 실제로 사람들이. 근데 그 따위 책을 분별력이 없는 대중들에게 그냥 그 책을 올려놓고 팔아먹기 위해서 올려놓으면 그게 사실 그런 책을 읽는 대중들은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열받아요. 책 읽어서 정말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뺏는 네, 이 네. 책을 정말 이거 보면 제 출판사 한번 확인하죠. 아 여기 두고 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반대거든요. 그냥 뭐 출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도태될 거라고 맞아요. 그건 생각을 그래요. 해서. 근데 더 짜는 먼저 도태는 돼. 사실 그런 책들 잠깐 하고 팔아먹고 치우잖아요. 근데 그런 팔아먹는 과정에서 돈을 번다는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 짜증나요. 저는 근데 이 자유론이 네. 어쨌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가 얼마나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느냐는 게 좀 중점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되게 이 개인이 지금 항상 우리 모두는 각각의 개인들은 사회 속에 속해 있고 네네. 근데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또 사회를 형성을 하는데 그렇죠. 되게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개인이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세상에 던져지는 거잖아, 네네네. 사회에. 그렇게 던져진 사람이 여기서 보면 이제 개인들도 사회의 의무나 권리를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여론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뭐 네네.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본인 의도치 않게 던져진 이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그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하나라는 좀 회의감도 저는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뭐 생명의 부분, 뭐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 왜냐면 내 의도치 않게 여기서 태어난 거지만 결국은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사회 시스템에서 득을 받거든요. 득을 받다고 해야 되나?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네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런 걸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상규를 맞춰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상규에서 너무 심하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갖는 것. 아니 그게 싫다면 아예 사회로 산속에 들어가든 무인도로 가서 살든 그렇게 하는 거지 사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어떻게 어느 정도 공동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는 너무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네네. 나는 싫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되게 수명적으로 네. 사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네네네. 완전 그 대전제가 조금 이 책을 읽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사람이 그러면 진짜 태초로 돌아가서 뭐 예를 들어 사람을 뭐 예전에 원시시대 때 사람도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네네.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누가 여기 사회에 살다가 뭐 누구한테 해를 입히고 무인도로 도망을 갔어. 난 사회 제도 밖에 살 거다. 네네네. 어쨌든 누굴 찔러서 죽이고 난 다음에 처벌을 받는 건 그 시스템 안에서의 네네. 얘기인데 나는 싫다. 떠날 거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제도권 밖으로 스스로는 개인 수도로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처벌의 대상일까요? 처벌의 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르고 나왔어도 결국 저지른 상황 그 순간에는 사회 시스템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처벌을 받아요. 그게 받기는 당연히 받을 텐데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한 거. 네, 저는 네, 네, 그런 네. 경우 예를 들어 만약에 무인도에서 네. 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 네. 무인도 들어가 살다가 네. 2명이서 들어갔어. 두 명이서. 한 명 죽였어. 네. 그럼 이제 누가 그걸 봤어. 그럼 발견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그런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아 누가 발견을 네, 했다면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둘이서 했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모르는 상관없는데. 누군가가 봤고 그건 이미 무인도라는 개념이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 뭐-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무인도가 그럼 무인도라는 가정 말고 네. 어쨌든
사람 산속에 들어갔다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러니까 모든 외부와의 단절이 끊긴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저는 사람이 두 명만 모여도 분명히 사회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룰이 있겠죠. 거기에 룰에 맞추는 거죠. 네. 근데 혼자면은 마음대로 되고 사실 이 사회 시스템이란 것도 사람끼리 말하는 거지. 근데 자연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환경 속의 인간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럼 거기서도 그 나름의 룰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사람이 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그게 사람이 정한 룰이냐 자연이 정한 룰이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런데 그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자유로운 미리 하면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피해가 어디까지가 피해일까요? 그죠. 네. 그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죠. 네. 길에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 그것도 피해일 수 있는 네. 거고. 우선 저는 물리적이거나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뭐 이렇게 때린다던가, 그렇지. 뭐 아니면은 뭐 사기를 친다던가 이런 재산적 피해라던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풍기문란 이런 건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여론, 네.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그때 흘러가는 분위기 따라 봐야 되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절대적인 게 아닌 게 판례가 네네. 정말 중요하듯이, 그 여기서도 미리 말하기를 뭐 피해를 줬을 때 법이 재단할 수 없으면 여론을 네네. 동원해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죠. 법은 네, 그렇죠. 살고 나오면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 여론의 그런 비난은 사실 더 힘든 네네네.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의 역할들을 또 개인들이 잘 해줘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네네네. 아닌 건 주변에 알려야 하고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은 자유로우세요? 저요? 엄청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그래서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면 참 해야 될 게 많죠. 예. 근데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계속 말하지만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엄청 자유롭죠. 그래요? 뭐 직장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지만, 직장도 어차피 뭐 다니는 것도 내 자유인 거고, 네네. 안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사실 있지만 네. 내가 선택한 거죠. 다니기로 맞아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사회는 별로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이 사회가 자유롭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부자유하다고 할 정도로 심한 아니에요.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네. 할수 아쉬운 거 맞아요. 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 예. 전 되게 긍정적인 좀 편이라. 네. 사회 시스템도 사실 저는 다들 뭐 문제가 많고 힘들다 하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문제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니까 그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거고, 맞아요. 다른 나라는 좋은 거 많이 들으니까 좋은 것만 보이는 맞아요. 것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럼 오늘 네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뭐 특별히 없네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오늘은 자유로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만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보시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회수 조금씩 올라가던데. 그래, 다 네. 지인들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요? 모르는 분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했으면 좋겠네. 누가 보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